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긴장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시경제 변수, 바로 중동 지역의 전쟁 확전 사태와 이로 인한 국제 유가의 폭등, 그리고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시나리오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지정학적 갈등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두 번째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에너지 시장은 발작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연쇄 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약 2시간에 걸친 심층 분석을 통해 이란 내 주요 시설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이 물류 차질 우려가 어떻게 브렌트유 115달러 돌파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그 경제적 인과관계를 분석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간절히 바라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산산조각 나고 오히려 금리 인상 카드가 다시 책상 위로 올라오게 된 거시경제적 배경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겠습니다. 나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서 전통 주식시장이 겪게 될 구조적인 타격을 진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법정 화폐의 구매력이 녹아내리고 전통 자산이 붕괴하는 거시적 위기 상황이야말로 비트코인이라는 궁극의 희소 자산을 정액 분할 매수 방식으로 모아가기에 역사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적기적인 시기라는 점을 비트코인 옹호론의 관점과 탄탄한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아주 상세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글로벌 자산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진원지, 중동의 상황과 에너지 시장의 발작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 주요 군사 및 핵 관련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통제 불능의 확전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단순한 국지전을 넘어 중동의 맹주인 이란이 직접적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글로벌 원유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를 수출하는 유일한 해상 통로입니다. 이곳에 물류가 차질을 빚거나 완전히 막히게 된다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은 즉각적인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공포는 즉각적으로 국제 유가에 반영되었습니다. 글로벌 원유 가격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 가격은 단숨에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하며 치솟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름값이 올랐다는 징얼거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는 현대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피와 같습니다. 원유 가격의 급등은 공장의 가동비용, 물건을 나르는 운송비, 심지어 우리가 먹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비료 가격까지 전방위적으로 밀어올리는 가장 치명적인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수요가 좋아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파괴되어 물가가 억지로 오르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폭등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노력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는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가 오늘 경제협력개발기구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미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수치에서 대폭 끌어올려 무려 4.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2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물가 폭등 전망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결정짓는 미국의 통화 정책의 근본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장 참여자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에 서너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렌트유가 115달러를 돌파하고 물가지표가 다시 고개를 쳐들자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시장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데이터를 보면 시장의 공포를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0%에 가까웠던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이 오늘 기준으로 무려 52%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를 포기한 것을 넘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끔찍한 악몽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망가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진퇴양난의 덫에 미국 중앙은행이 완벽하게 갇혀버렸습니다.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재점화되면서 오늘 미국 나스닥을 비롯한 3대 지수는 일제히 폭락하며 피를 흘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통 주식 시장이 왜 이토록 뼈아픈 타격을 입게 되는지 그 경제학적 원리인 할인율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의 가치, 특히 나스닥에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의 현재 주가는 기업이 먼 미래에 벌어들일 막대한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담겨와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이때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깎아내리는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부르며 이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할인율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분모인 할인율이 커지니 기업의 미래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현재 가치는 수학적으로 무참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지금 다가오는 위기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은 치솟는데 고금리로 인해 사람들의 소비 여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제 성장은 멈춰버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 자체가 훼손됩니다. 전통적인 주식 투자자들에게 지금의 거시경제 환경은 금리 인상에 따른 밸류에이션 하락과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라는 두 개의 칼날을 동시에 맞아야 하는 가장 피하고 싶은 참혹한 구간입니다.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법정 화폐의 구매력이 유가 폭등의 불길 속에서 녹아내리는 지금 우리는 왜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하는가? 비트코인 옹호론자의 관점에서 자금의 거시경제 상황을 분석해보면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와 구조적 우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 화폐는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을 주고받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지정학적 위기 앞에서 종이 화폐의 신용은 한없이 무기력합니다.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혹은 치솟는 에너지 보조금을 감당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결국 빚을 내고 돈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건값이 오르는 현상이 아니라 국가가 화폐 발행량을 늘려 국민의 구매력을 소리 없이 빼앗아가는 숨겨진 세금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철저하게 수학과 암호학에 의해 통제되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입니다. 중동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로 올리든 9%로 올리든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망에 의존하지 않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증산 정책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전통 주식이 기업의 실적과 금리라는 거시 경제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촉각배라면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절대적인 희소성을 증명해낸 단입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붕괴할 때 거대한 스마트 머니와 자본은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고 발행량이 조작되지 않는 자산으로 대피처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026년 현재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막아내는 가장 강력하고 중립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바로 지금이 비트코인을 향한 정액 분할 매수 전략을 실행하기에 역사적으로 가장 적기적이고 완벽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액 분할 매수 전략은 자산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매주 혹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만큼 비트코인을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현재처럼 이란 전쟁의 확전 여부나 유가 폭등에 따라 내일의 자산 가격이 반토막이 날지 2배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에서는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고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려는 시도 자체가 오만이며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중동전쟁 뉴스가 나오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두려움에 빠져 투자를 멈춥니다. 현금을 쥐고 관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현금 관망은 유가 폭등이 만들어내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내 자산의 실질 구매력을 매일매일 태워 없애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비트코인 옹호론의 입장에서 볼 때 단기적인 가격의 폭락은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거시 경제의 충격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가격의 왜곡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의 2100만 개라는 수학적 희소성과 검열, 저항성이라는 펀더멘털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단 1%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 전체가 거시 경제의 공포에 질려 비트코인을 싼 값에 집어 던질 때 정액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기계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은 훗날 닥쳐올 화폐 가치 붕괴의 쓰나미 앞에서 가장 견고한 방주를 짓는 행위입니다. 한 달에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일정한 금액으로 매수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때는 더 많은 개수의 코인을 확보할 수 있어서 평균 매입 단가를 극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시 경제의 악재가 쏟아지는 시기야말로 평소라면 비싸서 사지 못했을 훌륭한 희소, 자산을 박앤세일 가격으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란 전쟁의 확전이라는 지정학적 위기가 어떻게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거시 경제의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지 그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심도 있게 짚어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빚으로 쌓아 올린 종이 화폐 시스템의 한계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라는 끔찍한 형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가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서 기업의 이익에 의존하는 전통 주식시장은 과거와 같은 화려한 수익률을 담보해 줄 수 없습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화폐 시스템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화폐 발행량을 늘려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갈 것입니다. 이 거대한 거시 경제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은 타협 불가능한 수학적 희소성 뿐입니다.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자산도 해내지 못한 공급의 고정과 네트워크의 완전한 탈중앙화를 이룩했습니다. 시장의 뉴스에 일희일비하며 매일매일 가격창을 들여다보는 대신 철저한 정액 분할 매수 원칙을 세우고 기계적으로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려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전쟁의 공포가 극에 달하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훗날 돌이켜보았을 때 가장 훌륭하고 용기 있는 자본 배치의 시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공포를 이겨내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고한 철학과 원칙에 기반한 꾸준한 매집입니다.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거시경제 및 비트코인 투자 철학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험난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객관적인 데이터와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 안목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부를 지켜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